안녕하세요.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각종 선진국들 사이에서 의료 분야에서 독보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특히 의료기술 분야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국이 주도하는 화상 치료 기술은 여타 국가들보다 독보적이어서 해외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치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태어날 때부터 목에 있는 반점이 있는 딸의 피부 치료를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한국으로 오게 된 일본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웃 아주머니의 조언을 듣고 한국의 전문화된 피부과 병원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리의 엄마입니다. 제 16살 딸 유리는 저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유리는 겉으로는 평범한 여자아이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유리를 아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유리의 어릴 적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유리는 태어날 때부터 몸에 큰 반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반점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친구들과 잘 어울렸죠. 특히 어릴 때부터 유리는 남자아이들처럼 장난감으로 놀거나 칩과 도구를 사용해 장난을 치며 매우 활발한 놀이를 즐겼습니다. 유리를 함께 길러주신 친정 엄마는 그 당시 유리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며 놀기를 멈추지 않아 마치 로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리는 어릴 때부터 매우 활발하고 호기심이 강하고 모험을 즐기는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망토를 목에 두르더니 슈퍼맨이 될 것 같다 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를 서슴지 않아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또 남자아이들과 축구를 하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에 항상 소독약과 밴드 등 상처 치료에 사용되는 상비약을 구비해 놓아야 했어요. 유리는 거친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로서 자주 무릎을 다치는 일이 있었고, 아마도 축구나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거친 놀이로 인해 매일매일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유리의 무릎에는 항상 밴드가 붙어 있는 모습이 우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친 놀이를 좋아하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남자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에 여자아이들과 비슷하게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들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며 열광하기도 하면서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라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졸업식 전날 딸과 함께 새로운 학교의 준비물과 졸업식의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가 저에게 자신의 다 팔꿈치에 왜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반점이 키가 자라면서 같이 커지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흉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옅어질 것이며 반점은 겉으로 보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원했던 답이 아니었던 걸까요? 자신의 다리에 흉터가 많아서 원하는 옷을 입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성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속상한 마음이었던 유리가 점차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유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여성으로서 유리가 어떤 부분에서 상처받았을지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냥 사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흉터와 원하는 옷을 입는 것은 별개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몸에 있는 흉터를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평범하게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유리의 다리 흉터는 크지 않아서 더 이상 투정을 부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을 다 정리한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다음 날 아침 등교 시간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딸과 저는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서로 멀어져만 갔어요. 약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회사에서 갑자기 팀 전체가 야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야근으로 늦게 들어가는 날은 집에 비상금 두고 그 돈으로 저녁을 먹도록 했었는데, 그날은 갑작스럽게 생긴 야근으로 인해 돈을 넣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유리에게 약간 늦어질 것 같다는 말을 해주고 혹시나 남은 용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저녁을 사 먹으라는 짧은 문자를 핸드폰에 남겨두었지만 유리는 야근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답장이 없었어요.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는 저희 집 근처 응급센터에서 왔는데 응급실 관계자는 제 딸 유리가 다쳤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보호자로서 함께 있으며 병원 응급실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빠르게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전화에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고 병원에 도착해서 유리의 상태를 본 순간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상처 부위를 신속하게 치료했고 심각한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화상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흉터가 크게 남을 것이고 이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퇴원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화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유리는 몸에 난 작은 흉터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목에 있는 반점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집에서 혼자 치료를 해보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만 같아 유리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우리 가족의 불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리는 쾌활하고 명랑하게 지내던 예전 모습과 달리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에도 또래 친구들과 함께 번화가에서 노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자신의 몸에 안 그래도 흉터가 많은 사람이라고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있는데 크게 남아있는 화상 흉터는 자기의 자존감을 계속 낮추고 있다면서 저에게 흉터를 없앨 수 있는 무슨 수라도 내보라면서 매일매일 전화했어요. 저도 딸의 흉터와 반점을 치료해주고 싶어서 인근 병원에 방문해 유리의 상태를 말하고 조언을 들었지만 그때마다 일본 병원의 의사들은 기본적인 화상과 반점 제거 시술 자체도 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수술이 모두 완료된 뒤에 치료를 위해 계속 진료를 받는 것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용이 동반되고 또 흉터를 완전히 지우기 위한 재생 전문 치료는 현재 일본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병원조차 있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흉터는 그저 포기하라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 멀리 있는 병원에까지 유리의 흉터를 지울 수 있는지 상담을 하고 다녔지만 그때마다 레이저를 이용한 재생 치료만 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치료비의 압박감으로 주저하게 되는 저는 점점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이제 아예 학교마저 가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면서 매일 아침 유리의 얼굴을 보기도 힘든 나날이 이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던 주택 옆으로 한 한국인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이사를 온 날 그 한국인 가족들은 저희 집으로 찾아와 한국의 전통 음식인 떡을 주면서 케이크와 비슷하니 한번 먹어보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잘 지내자는 감사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집과 회사에서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던 저는 그 한국인 가족들과 점점 친해지게 되었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유리도 옆집 한국인 가족들과는 그럭저럭 자연스럽게 지내더라고요. 평소 한국에 관해 궁금했던 점을 그 가족들에게 물어보면서 한국인 가족들을 만나는 날에는 꼭 자기의 방문을 열고 직접 나와주었기에 저는 그 한국인 가족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나날이 이어졌지요. 어느 날 옆집에 사는 한국 가족에게 내 하나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명절을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의 친구는 한국에 있는 흉터와 화상 전문 치료 병원을 함께 방문하는 것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3주 후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하여 딸인 유리와 그 한국 가족과 함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리는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지만 흉터 치료를 위해 한국에 가는 이유를 설명하자 조금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며 기대감에 가득 찬 표정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그곳은 일본과는 다른 매력을 가진 도시였고 저를 너무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적은 딸의 흉터 치료 상담이었기 때문에 들뜬 감정을 접어두고 한국 가족과 함께 미리 예약해둔 흉터 전문 치료 병원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그 병원은 서울의 빌딩들 사이에 위치한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유리보다 더 크고 넓은 흉터를 가진 아이들과 성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째서인지 병원에서는 일본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 병원의 직원은 상담을 할 때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해주어 우리의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었어요. 유리의 현재 상태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지만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는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피부 이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부 이식 치료 과정을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제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짧은 시간 안에 완전한 치료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약 1년 이상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치료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동시에 필요한 시술을 해야 한다는 말에 갑작스럽게 당황하였습니다.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 사실상 한국에서 정착해야 할 문제이며 아직 저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피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말로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저렴했습니다. 일정 기간의 시간만 필요하다면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재생치료 기술로 유리와 같은 문제를 충분히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한 뒤에 답변을 해주겠다며 상담실에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병원을 방문한 한국인 친구가 제게 잘 얘기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말했고 비용을 떠나서도 유리와 제가 아예 한국에 정착해야 할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는 오히려 잘 된 것 같다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친척이 여기 근처에 살고 있으니 엄청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유리가 치료 과정을 위해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의 친척이 유리를 돌봐줄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만약 유리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비용적인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된다면 치료 과정 중에라도 유리와 함께 지낼 수 있는지 물어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친구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요즘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친척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에 정말 고마웠고 그로 인해 한국인 가족과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병원비를 낼 수 있었고 유리의 치료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 타인의 일에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도움을 주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결국 유리는 1년 동안 그 친구의 친척분들과 함께 지내기로 하고 저는 몇 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찾아 유리의 상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그 친구의 친척분들은 유리를 슬프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유리는 치료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말과 가끔씩 일본어를 가르치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딸이 가지고 있던 큰 화상 흉터부터 반점, 작은 다리 상처의 흉터까지 모두 서울의 병원에서 깔끔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만약 옆집에 한국인 가족이 이사 오지 않았거나 한국에서 전문적인 흉터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이런 행복은 누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야 한국이 뛰어난 의료 기술을 가진 나라임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그 한국인 의사가 제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해 저와 제 딸 유리의 행복이 지켜진 것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굿굿고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